안녕하십니까, 미준홀 팀장입니다. 자, 좀 전에 올려드린 영상에서 올 한 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글로벌 경제 이슈,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 가운데 중국을 빼놓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5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겠다 그랬죠. 자, 중국 관련 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한 발자국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터졌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중국과 미국이 전혀 다른 처방전을 내놓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소비가 무너지면 안 돼서 경기 부양책을 돈을 풀면서 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이 한번 경기 부양책을 했다가 된통 한번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뒤로 코로나 터졌을 때 중국은 전혀 다른, 그러니까 미국과는 반대 방향의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 마윈도 날려버리고, 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이제 2024년이니까 다시 한번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1, 22, 23, 24, 3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서 돌이켜 보면 일단 중국의 처방은 실패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부터 말씀드리게 되는 중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 5가지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되는데요. 중국 최대 증권 정보지 상하이 증권보가 있습니다. 뭐 미국으로 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지 뭐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겠죠. 자, 전기차 5가지입니다. 두 번째 2차 전지, 세 번째 AI, 네 번째 디지털 경제, 5번째 5G. 이 5가지를 중국의 올해 가장 주목할 산업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방금 나온 기사입니다, 여러분. 자, 하나씩 좀 들여다볼까요? 중고차입니다. 전기차입니다. 제가 새벽에 지금 자꾸 말이 꼬이네요. 자, 지난 30일 중국의 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약 3천만 대에 달하며 이 중 전기차 판매가 900만 대를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중국에서 저희 미준을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내연 자동차 회사가 어딘지 아시죠?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상하이. 샹하이. 근데 여러분 상하이 자동차 보셨습니까? 미국에서, 한국에서 못 보죠. 그러니까 중국 내수 시장에서만 겨우 굴러다니는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알고 있죠. 상하이 자동차로는 지금 이 자동차 시장을 결코 뚫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 중국 전기차 3인방, 뭐 니오토, 뭐 샤오펑, 뭐 해서 뭐 시진핑 밀어준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시진핑 주도하에 전기차 육성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것이 지금 이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뉴스를 보면 뭐 그 북경이나 상해 쪽에 그 공해 장난 아니잖아요. 스모그. 이제 그런 거를 중국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급속한 산업 발달로 인하여 생기는 부작용이죠. 자, 그래서 항상 중국 쪽의 자동차 판매량을 볼 때는 내연기관은 빼시고 전기차 판매량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900만 대를 돌파하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12월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올해 중국 자동차 업계는 프리미엄 전기차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니오에서 10만 불이 넘는 전기차, 저 같으면 절대 안 타죠. 개발했다고 나오고 샤오펑에서도 화웨이죠, 화웨이. 그렇죠. 화웨이가 지금 테슬라처럼 전기차 만들었다고 나오잖아요. 자, 이 화웨이 전기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다룰 건데, 제가 이제 이커머스 회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화웨이 제품이 발음이 잘 안 되네.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의 아마존이 테무하고 쉐인을 가볍게 여겼다가 지금 큰 코 다치고 있거든요. 그냥 아마존에서 파는 물건이 똑같은 물건인데 반값에 팔리니까 미국 사람들이 테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여러분 테무 이용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게 약간 해킹 당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조금 사실, 그러니까는 지금 저는 이제 3년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 틱톡을 자꾸 해킹 어쩌고 저쩌고 할 때만 하더라도 아이씨 너무 좀 그냥 저쪽으로 몰아간다 했는데 제가 막상 사용을 해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걸 많이 해서 저도 테무 같은 경우는 제 어카운트로 안 하고 이제 누구 시키는데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올해 중국 전기차 업계는 프리미엄 전기차 전망을 되게 밝게 보고 있고요. 해외 현지 생산으로 점차 전환되기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중국은 지난해 마지막 한 주에만 지리 자동차의 하이엔드 전기차 브랜드가 있습니다. 지커라고 또 화웨이, 샤오미가 앞다퉈 전기차를 출시하는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샤오미, 저쪽 또 무시하시죠? 화웨이, 지커. 자,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드린 이유는 미국 주식하시는 분들이 중국 전기차 3인방 하면은 니오토, 샤오펑.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미 또 쉽게 말해서 그 할아버지 세대예요. 요즘 중국 전기차에 뜨는 회사들은 샤오미, 화웨이, 지커입니다. 특히 지리 자동차 주목해야 됩니다. 자, 리쌍의 리오토 회장은 2024년부터 스마트 전기차 시대가 본격 진입할 거라고 봤고요. 중국의 기업이 테슬라와의 차이를 축소할 것이라고 후원했고 리빈 리오 회장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리오토 나오고 니오 나오고 이제 1세대라니까요. 2024년 올해 중국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을 맞으면서 벤츠나 BMW의 중국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중국의 전기차 업계는 올해 순수 전기차 BEV라 그러거든요. 자, 순수 전기차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제치고 주류가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전기차 수출도 증가를 지속할 전망입니다. 자, 장영웨이 중국 전기차 백인회 사무총장은 올해 중국 전기차 수출이 작년 대비 50% 증가한 180만 대에 달할 것이라며 점차 완성차 수출 위주에서 해외 현지 생산 위주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일단 요 다섯 번째 중에 하나가 요건데, 자, 제가 조금 요 부분을 필터링을 좀 해드리면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 전기 자동차가 해외 수출은 하겠죠. 하지만 뭐 아프리카나 좀 못 사는 저 동남아 쪽으로 가지. 사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메카는 미국이거든요. 미국은 들어올 수는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첫 밤부터 걸러낼 거고요.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미국 사람들의 인식에 미안하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는요 싸구려거든요. 제가 이제 고양이가 왔잖아요. 그저께 주변에 이제 강아지, 고양이 키우는 분들한테 제가 좀 자문을 구했어요. 근데 그분들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팀장님 사료를 좋은 걸 먹이셔야 됩니다. 사료를 싼 거 먹이면 강쥐들이 아프고 수명도 단축되고. 그럼 제가 그랬어요. 코스코에서 파는 강아지 사료는 어때요? 그건 중간에서 밑에 급입니다. 절대 메이드 인 차이나는 먹이면 안 됩니다. 뭐 메이드 인 타이완까지는 이제 오케이. 제가 갑자기 강아지 고양이 사료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과 연결되는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메이드 인 차이나를 산다?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살 수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는 한 100년은 걸릴 겁니다. 자, 두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산업 내 집중도 심화. 자, 지난해 2차 전지 업계, 한국에서는 2차 전지가 뭐 난리였죠. 근데 미국은 조금 별로. 자, 올해는 어떨까요? 자, 업계에서는 2차 전지 전체 산업 사슬의 공급 과잉은 공통된 인식이라며 중소업체가 도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와 다른 거는 올해는 탄산 리튬의 하락폭이 제한적일 것이고 심지어 반등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고요. 또 중국의 2차 전지 업계는 산업 내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승자 독식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여러분 승자 독식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항상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 쪽에 막 달려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차징 포인트, 뭐 블링크, 응? 플러그 파워, 테슬라. 근데 지금 누가 승자가 됐죠? 테슬라가 올킬 해버렸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되더라고요. 좀 더 과거로 돌아보면 기억나십니까?
제가 좀 꼰대 세대라 해가지고 1990년대 보면은 한국에 막 이동통신이 막 한창 막 할 때, 이동통신이 막 할 때, 그죠? 기억나시죠? SK부터 시작해서 뭐 신세계통신 017 제가 썼던 거거든요. 018, 019, 뭐 016 막. 근데 결국 누가 살아남았죠? 010이 다 올킬해 버려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011이죠. 한석규 씨가 주연했던 어디든 터집니다. 애니콜 삼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그냥 011을 없어버리고 다 010으로 그냥 한 거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3대밖에 안 살아남았죠. 그렇죠. 한국에 LG,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SK.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앞으로의 이제 시대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될 때는 좀 지켜보셨다가 살아남는 쪽에 기업을 올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테슬라는 정말 무궁무진하죠. 자, 세 번째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올해 인공지능 산업의 주요 키워드는 상업화입니다. 자, AI는 저는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저도 팀장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의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바이두 등 중국 IT 기업이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 그럽니다. 뭐 뭐죠? 라지 랭귀지 모델이겠죠. 첫자를 따서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인공지능의 상업화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중국 얘기입니다. 자, 중국의 소셜 네트워킹에 따르면 AI 카메라인 마오야 카메라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요. AI를 이용한 히트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내의 파격적 혁신에 있어서는 소규모 기업이 부담이 적기 때문에 눈에 띄는 제품 내놓을 가능성이 참 높은데 AI 분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소기업한테 더 유리해요. 더불어 게임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형 게임 업체는 그래픽 등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초기 업무량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는 디지털 경제와 5.5세대로 갑니다. 이제는 5G도 아니에요. 5.5G예요. 와, 대박. 자, 지난해 10월 말에 중국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인 321만 개의 5G 기지국을 건설하면서 자, 컴퓨팅 센터. 야, 갑자기 기지국 건설 컴퓨팅 센터 하니까 누가 생각나죠? 그렇죠. IONQ. 양자 컴퓨터. 그렇죠? 이런 IPv6 베이더 위성 항법 시스템 등 디지털 인프라와 더불어 데이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습니다. 자, 올해는 5G 대비 다운로드 속도가 10배 빠른 5G 어드밴스 건설이 본격화될 전망이고요. 자, 5.5G 그러니까 5G가 아니라 이 발음이 힘들어요. 뭐라고 발음이 되죠? 5.5인가요? 5.5G로도 불리우는 5G-A는 5G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5G에서 6G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미 화웨이와 중국 3대 통신사가 성능 테스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일부 공급업체는 올해 상용 설비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또 상하이시가 신형 인프라 건설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술 발전과 데이터라는 자원이 합쳐지면서 디지털 플러스 실물 융합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가 전해드린 중국의 기억해야 될 2024년 5가지의 키워드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5.5세대 이동통신, AI 인공지능, 자,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5가지인데 4가지밖에 안 했네. 다시 한번 전기차, 2차 전지, 인공지능, 디지털 경제를 빠뜨렸네요. 디지털 경제. 오케이. 제가 디지털 경제는 좀 전에 읽어드린 부분들이 이제 디지털 경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여러분 24년 올해는 정말 엄청난 변동성이 예상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선을 비롯해서 뭐 연준의 금리 인하, 그다음 본격화되는 리세션, 와 지금 뭐 정신이 없죠. 미주놀과 함께 중심 딱 잡고 본격적인 업앤다운의 이 시장이 펼쳐진다는 거는 물이 들어오고 바람이 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이 들어오고 바람 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노를 젓고 연을 날려야겠죠.
혼자서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은 시장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미즈노를 가입하시면, 특별히 우주방으로 가입하시면 단톡방으로 초대돼서 실시간으로 미즈노 팀장의 트위터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